173쪽이에요. 173쪽 어널리시스인데, 지난 시간에 이 디스커션이 한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사실 진행했었고요. 예, 1시간으로 끝나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예, 어널리시스, 예, 요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73쪽입니다. 솔론하고 파플리콜라를 이제 비교해보는, 분석해보는 그런 챕터입니다. 자, 1번. 자, who was 솔론, who was 파플리콜라입니다. 재현아, 솔론은 누구고 파플리콜라는 누구예요? 아, 솔론. 네. 잠시만요. 솔론은 누구예요? 일단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솔론은? 그, 그 솔론이 저기 그리스 네, 사람. 그리스의 어느 도시? 그 유명한 아테네요, 아테네. 아테네죠, 그쵸? 파플리콜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음, 아이고, 책, 네. 사실 로마 사람 그쵸, 김치. 로마죠, 그쵸? 예, 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 아테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제 로마 사람이죠, 그쵸? 자, 둘 다 뭐예요? 이제 정치가죠, 그쵸? 예, 그래서 둘 다 개혁을 이끌었었던 정치가인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프로타르코스 영웅전에 나오죠. 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was significant about the births of Solon and or Papliccola예요? 솔론의 출생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점은 무엇입니까? 또는 파플리콜라의 출생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점은 무엇입니까? 서연아, 어떤 게 있었나요? 음소거 풀고 얘기해 볼까요? 음, 어린 시절, 출생과 어린 시절과 관련해서 좀 독특한 부분이 있었죠, 솔론이. 음, 자, 조금 더 힌트를 주면은, 솔론의 집안은 부유했나요? 가난했나요? 가난했어요. 가난했죠. 왜 근데 가난했나요? 그 아버지가 사업에 탕진해가지고 그쵸. 사업에 탕진한 건 아니고, 하도 나눠주길 좋아해서, 그쵸? 아, 그래서 네. 여기저기 촉청해서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그래서 가난하게 지냈죠. 그쵸? 음, 그래서 뭐, 이렇게 국어라고 이런 거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는데, 솔론이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타개에 나가죠. 그쵸? 네, 네. 어떻게 해서 그거를 개선했나요? 그런 상황을. 직접 상업에 그쵸? 예. 그 당시 그런 귀족들은 상업에 종사하는 거를 별로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쵸? 예, 그런데 막 해외로 막 돌면서 장사하면서 막 상당한 그 부를 일궈내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간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그쵸? 예, 그에 반해서 파플리콜라는 어떤가요? 어 퍼블릭 콜라는 거기도 명문가. 네, 맞아요. 음, 그냥 명문가죠. 그쵸? 네. 네,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쵸?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보다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어, 민중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힘과 뭐 부와 명예를 사용하기를 뭐 좋아했다. 그거 하나만 나오죠. 그쵸? 그거 외에는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점들은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Describe what is told about the education and training received by 솔론입니다. 솔론에 의해서 받은 거죠. 그쵸? 아, 잠깐만요. What is told about,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이죠. 솔론이 받은이네요. 솔론이 받은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Plutarchus tells us very little of Paphlicolas' education. 네, 파플리콜라에 대해서 플루타르코스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솔론이 받았던 교육이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랍니다. 재현아, 어떤 게 좀 눈에 띄던가요? 자기가 직접 상업에 나서는 공개. 예, 그쵸. 상업에 나섰는데, 이 사람은 상업보다도 뭐에 더 방점을 찍었어요? 강점이요? 예, 그러니까 중점. 상업이 원래 돈 버는 거잖아요. 그쵸? 네. 거래하면서 돈 버는 건데, 솔로는 그거에 더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예, 이쪽에 더 중점을 두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살짝 도덕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도덕 이런 거 아니에요? 도덕이요? 예, 도덕은 아니고, 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자, 어. 책을 한번 봅시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기억이 잘. 네. 자, 191쪽이에요. 191쪽. 가장 위에 부분 한번 보실래요? 네,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지식과 경험을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예, 물건을 싣고 갖다 팔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 어때요? 거기에 있는 그런 어떤 학문들, 지혜들, 지식과 경험들을 두루두루 익히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견문을 넓히는, 넓게 갖는 그런 그러니까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그쵸? 견문을 넓게 가지는 그런 모습을 시간을 보냈다라고 나오고 파플리콜라는 뭐 별 내용은 안 나와요. 그쵸? 당대 이제 그 귀족들이 받았던 이제 수사학 뭐 이런 거 저기 그 공부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를 이제 뭐 선한데 잘 썼다 뭐 요 정도만 나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was important about the lives of Solon and Paphlicola? 솔론과 파플리콜라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Name several high points. high points 하면은 이제 재밌는 부분이에요. or accomplishments. 이거는 성취한 거죠. 솔론과 파플리콜라가 성취한 것 몇 가지를 좀 언급해 달라는 거죠. What great works did they perform? 그들이 행한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니까 솔론과 파플리콜라의 이제 기억에 남는 업적을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가 좀 기억에 남나요? 서연아. 했던 일들 중에서 부채탄가? 쿠데타? 네. 쿠데타가 파플리콜라 쪽이었나요? 잠깐만. 솔론 아니었나요? 솔론이요? 쿠데타요? 네, 지금 뭐라고 선생님 잘못 들었나요? 뭐라 그랬나요? 부채탄감이라고 말했는데. 부채탄감. 그렇죠. 그래서 쿠데타. 쿠데타가 있었나? 저도 그래서 쿠데타 없었던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럼 파플리콜라가 권력 잡는 과정 중에 쿠데타였나? 아닌데 이러면서 저도 예, 아닌데 싶었는데. 그래서 부채탄감 그쵸? 솔론이 그 부채로 그쵸? 그
계속 노예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금지시켜 버렸죠. 그쵸? 그래서 아무리 빚을 져도 이제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있는 빚은 다 탕감시켜 버려서 그 사람들을 그쵸? 최소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부분이 그쵸?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쵸? 그런데도 왜 저기 일반 민중들한테 솔론이 환영을 못 받았다고 나와요? 부채를 탕감해 줬는데도? 그것까지 혹시 기억할까요? 어, 둘 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랑 부자한테 미움 받은 건 아는데 네. 왜였는지 기억이. 네, 부자한테 미움받은 건 이해되시죠? 그쵸? 네. 부채를 다 탕감해 줬으니까 저기 내 채권이 다 날라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미움받은 건 이해되는데 그 빈민들은 부채를 탕감받았으니까 솔론을 지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빈민들도 솔론을 미워했다고 나오거든요. 예. 왜 그랬는지 혹시 기억할까요? 재현이 혹시 기억할까요? 살짝 그 토지를 재분배하고 노예제를 폐지하는 게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네요. 맞아요. 예, 그쵸? 빈민들이 원하는 바는 부채만 탕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노- 토지가 부유한 사람이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좀 뺏어서 골고루 나눠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부채만 탕감해 주니까 어때요? 화가 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는 뭐예요? 그렇게 저기 남의 거 뺏어서 니네들이 잘 먹고 잘 생각하지 말고 일해라. 그쵸. 이 솔론이 저기 자기가 그 가난을 돌파해봤잖아요. 그쵸. 장사해서. 그러니까 네. 뭐예요? 상공업을 육성해가지고 기술 배워가지고 장사해가지고 그 가난을 벗어날 생각해야지. 네. 남의 땅 뺏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양쪽에서 그쵸? 다 공격해가지고 인기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요 영웅전에서 나오죠. 그쵸? 자, 잘 얘기해줬고요. 파플리콜라의 최대 업적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할까요? 돼요? 재현이가 한번 해볼까요? 로마의 아, 파플리콜라의 최대 업적. 퍼플리구나, 진짜. 로마. 솔로는 기본적으로 부채 탕감이 시민들이랑, 맞죠. 네. 시민들이랑 굉장히 친하지 않았나요, 진짜? 맞아요. 굉장히 시민 친화적인 정책을 폈죠. 그쵸? 네. 예. 왜 그랬나요? 이제, 막 법도 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로마가 왕정이었죠. 그쵸? 그리고 공화정을 바꿨죠. 네. 맞아요. 왕정이었는데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 집정관들이 또 다른 네. 독재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막기 위해서 이제 개혁을 시행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집정관이 어떤 그 무언가를 이제 해도 그 민회죠, 그쵸? 민회에서 최종 재심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줘 버리죠, 그쵸? 그래서 이제 네. 집정관의 권력을 제한하고 그리고 집정관이 맘대로 막 사용 못하게, 그쵸? 제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로마가 다시 그런 어떤 독재 권력이죠. 독재 권력에 의해서, 어, 그, 어, 어려움이죠. 그쵸? 네, 어려움을 받지 않게 하는 기초석을 다져놓는 거죠. 파플리콜라가. 그래서 이제 그때 수립된 공화정이 이제 쭉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제정해서 카이사르 나올 때까지 기본적인 초석을 다진 사람으로서 이제 여기 영웅전에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권력을 잘 제한해줬다. 지금 그거죠. 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was one of the most striking laws coming from 솔론입니다. 솔론이 만든 법 중에 가장 striking, 쇼킹한 거예요. 그쵸?
가장 쇼킹한 법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재현아, 기억에 남는 가장 쇼킹한 법 뭐가 있었나요? 쇼킹한 법이요. 네, 쇼킹한 거.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었지? 싶었던 아, 거. 그, 그 뭐지? 어, 스트라이킹이 이제 충격받다, 놀라다 이런 거거든요. 아, 네. 그거 아니에요. 그, 어, 뭐지? 중립 지키는 사람은 그냥 쫓아내버리는 그거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그쵸. 언제 중립을 지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살짝 그 분쟁, 그 정치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네, 야, 맞아요. 예. 여기도 아니다 하면 그냥 시민권 박탈시켜버리는 네, 그거. 맞아요. 예. 내란입니다, 내란. 아,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남북 전쟁 같은 거 일어난 거예요. 미국 남북 전쟁 같은 거 일어났는데 나는 북부 편도 아니고 남부 편도 아닙니다. 네. 네, 나는 중립입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쫓아낸다고 했었죠. 그쵸? 네. 왜요? 예, 빨리 어느 쪽이든 서가지고 그 나라를 안정시키는 쪽에 헌신해야지 이렇게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고, 그쵸? 그래서 저놈은 시민의 자격이 없는 놈이다 이러면서 그게 가장 놀랍죠, 그쵸? 예, 네. 오늘날에는 오히려 반대죠, 그쵸? 네. 그런 내란이나 이런 거 이런 분쟁, 그쵸? 국가적 분쟁이 일어나면은 최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민중의 직접 행동을 자제시키죠, 그쵸? 네. 자제시키고 최대한 이제 분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는데 오히려 솔로는 그걸 격화시키는 쪽으로, 그쵸?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고 정리되고, 그쵸? 네. 요런 쪽으로 하는 게 가장 놀라웠죠, 그쵸? 서연이가 좀 아쉬울까요? 혹시? 나도 말하고 싶은 법이 하나 있는데, 어, 어, 네, 어, 아무래도 시대상으로는 그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시대상으로 봤을 때 진짜 쇼킹했던 법들이 있었어요. 재산으로 계급제 난. 아, 그거요. 그쵸. 그런데 이게 당대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지? 그 혁명적인, 오히려 네, 굉장히 진보적인 법이었어요. 네, 왜냐면요, 그 당시에는 신분제거든요, 신분제. 그래서 맞아요. 귀족이 아니면 투표권이 없었는데, 그래도 뭐요, 그걸 넓히는 법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차등을 둬가지고, 그 참정권을 허용해주는 그런 법이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재산도 아니죠, 그쵸? 혈통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1인임 1표, 그쵸?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만민 그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1인 1표제가 이제 현대 사회의 기본 원리가 됐죠. 근데 고대 사회에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혈통이에요. 그쵸? 네. 나란 일은 뭐예요? 높은 분들께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지. 일반 민중 무지랭이들은 참여하면 안 된다. 아, 가 출발점인 거예요. 그쵸? 네.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재산이 있고 좀 배운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넓어진 거죠. 그쵸? 네.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근대 사회에 오게 되면서 아니다. 모든 사람이 그 천부 인권, 그쵸? 똑같이 부여받았다. 그래서 뭐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재산을 많이 가졌거나 적거나, 그쵸? 뭐가 다 한 표씩 가지게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사회가 변해 나갔죠. 그쵸?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what problem did this cause라고 나와 있는데, 뭐 그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문제점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쵸? 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what was one of the greatest similarity between 솔론 and 파플리콜라입니다. 솔론과 파플리콜라 사이에 가장 닮은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비슷한 점은 무엇인 것 같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서연아, 뭐였나요? 읽어보니까 뭐가 가장 비슷하게 보였나요?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거. 그렇죠. 예. 그 시민 친화적인, 그쵸? 그러한 정치 네. 체제를 초석을 닦는 거죠. 그쵸? 예, 기틀을 잡는 면에 있어서 둘 다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집중된 어떤 소수의 특권 계층이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 시민들이죠. 시민들이 각자 개인의 권리를 갖고 나라를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가는데 공통적으로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주의 체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이제 따오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가지고 많이들 따옵니다. 그리스 로마의 공화정 이런 데서 많이들 가져오죠. 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describe how Plutarch contrasts Solon and Paplicola at the end of their lives입니다. 그런데 플루타르코스는 솔론과 파플리콜라를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 대비시킨다는 거죠. 반대되는 면을 부각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재현아, 어떻게 좀 둘을 대비시키나요? 이제 저 솔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하지 않나요? 그 법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걸 안 바꾸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떠나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떠나버리죠. 그쵸? 네. 네, 그런데 떠나버리는 거로 끝나나요? 어 그리고 그 한 뭐지? 명의 독재자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피읍으로 시작하는 네, 거죠. 맞아요. 피읍으로 시작하는 페이시스트라토스. 아, 예, 예. 그 그 사람 사람 나오죠. 네, 아테네를 다 잡으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솔론이 어떻게 해요? 막으려고 했어. 했는데 실패하고 난 실, 뒤에는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난 뒤에 예, 다 그냥 나요. 예, 이거는 나중에 니네들이 다 감당해라 이러면서 네, 예, 네, 일종의 묵인 방조 협조해주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세워놨던 법률들이 상당히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세상을 떠난 반면에 파플리콜라는 어때요? 이제 백성들이 이제 엄청 장례를 이렇게 해주면서 치러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사실상 로마의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그쵸. 예, 네, 굉장히 많이, 그 환영받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고 그가 세운 그런 어떤 그 기초 제도 법률이 쭉 뒤로 이어지죠. 그쵸. 예, 네, 언제까지요? 그 카이사르 나올 때까지, 그쵸. 네, 예, 기본 원리들은 유지가 되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플루타르코스는 파플리콜라가 그런 면에서는 더 나았다라고 대조죠. 그쵸? 이거는 대조하는 모습을 이제 비교하는 그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자, How does Moses role as lawgiver? 입법자의 역할로서 모세의 역할이죠. Compare with that of Solon. 솔론의 역할과 비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서연아 어때요? 모세도 법을 그쵸? 수여하죠, 그쵸? 네, 솔론도 합니다. 둘을 비교한다면은 어떤 뭐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그 얘기를 해주면 더 편하겠죠, 그쵸? 네,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볼까요? 어떤 점이 좀 비슷했고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예, 네. 깊이 숙고해야 될 그런 질문을 갑자기 훅 던지니까 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재현이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이럴 때는 일단 되든 안 되든 말을 풀어가면서 조금씩 정리해가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재현아 어떤 것 같아요? 모세하고 솔론을 좀 비교해보면 어떤 것 같나요? 일단 공통점이라고 일단 먼저 말하자면 일단 모세는 둘 다 이제 모세도 율법이랑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이제 좀 다스렸고 이제 네, 솔로도 이제 법이라는 그거를 자기가 개혁을 함으로써 이제 그걸로 또 이제 아테네 사람들을 다스렸는데 둘 다 그쵸? 이런 정치적인 것으로도 같고 나 근데 말년에 가보면 또 똑같이
이제 살짝 그 뭐 좀 똑같다고는 하지 않는데 비슷하게 모세 같은 경우에는 좀 별로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끝나진 않았잖아요. 네. 네,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못 들어가고 끝나버렸고 솔론도 돌아오니까 이제 자기가 제정했던 그 법들은 거의 무너진 상태였고 다른 사람의 권력을 잡아버리고 그러니까 좀 말년이 좋지 않게 끝났다 이런 부분에서 공통점을 볼 수 있고요. 네, 네.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모세는 그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제 인도해 나갔다면 솔로는 그냥 자기가 그냥 이제 백성들 보기에 백성들 이거 좀 어떤 사람은 돈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좀 빈곤하다 해서 이걸 좀 하겠다고 해서 이런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법이라는 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얘기 잘 해줬죠.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쵸? 예, 전체 나라와 민족의 따라야 할 기본 룰을 마련했다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쪽은 법률을 통해서 기본 공통 룰을 마련해준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재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재밌게도 그런 룰이 잘 안 지켜지는 모습을 둘 다 봤어요. 그쵸? 그래서 모세도 마지막 고별 설교 보면 어때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네. 그쵸? 하나님의 법도 안 지키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느냐라고 하면서 꾸짖으면서 생애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솔론도 그쵸? 자기가 세워놨던 대원칙들이 크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거에 대한 대가는 너희들이 다 치를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들 역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죠. 차이점은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법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원이 사람의 어떤 지혜나 상황을 이렇게 수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차원에서 나온 어떤 방책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쵸? 제정해 주신 그런 룰을 부여하는 측면이죠. 그쵸? 그러니까 모세가 막 고민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수여하는 그리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해서 시행하는 요런 쪽으로 법이 제정이 된 반면에 이제 솔로는 말했던 것처럼 당면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소할까? 잘못 건드리면 어때요? 그냥 막 뭐 분란 일어나면서 나라가 막 깨질 것 같고 이러니까 최대한 그런 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이러한 당면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법들이 쭉쭉쭉쭉쭉 나오게 됐다. 그렇죠.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겠죠. 소연아 어때요? 소연이는 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네, 아무래도 아까 오빠가 비교한 대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거고 네, 솔로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이제 정책을 핀 거. 그렇죠. 네, 네. 그 차이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하나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얘기를 하면서 항상 뭘 말해요? 잘 지켜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살 것이다. 그쵸? 그래서 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가리키죠. 그쵸? 그래서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면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해서 솔로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만을 다루기 때문에 뭐 그걸 통해서 뭐 생명을 얻고 그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 없죠. 그쵸?
그래서 네.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 그쵸?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모세의 법은 뭐예요? 그 법 자체가 다 누구를 가리켜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쵸? 그래서 그분이 그 법을 이루실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를 사함받고 이런 내용들이 쫙 다 들어가 있는데 반해서 솔로는 어때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렇죠? 네. 예, 없어요. 예, 단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조금 완화될 것. 그쵸? 예, 저렇게 하면 당면한 요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 요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죠. 그쵸? 예, 지혜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 우리 그 내용 나왔었잖아요. 그쵸? 네. 이교의 지혜는 뭐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사람을 조금 세련되게 하는 거. 그쵸? 네. 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혜는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 지혜로. 그쵸? 예.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쵸? 예. 네. 그게 법과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함께 그쵸?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렇습니다.